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시 또 이우희 목사님 모시고, 이번에는 21대 대통령 선거, 예, 구로구에서 부방대 활동을 하셨던 그 내용, 예, 그리고, 참관 활동하시면서 하셨던 내용들, 특히 보니까 주로 이제 그 사전에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참관인이 개수했던 거, 그 다음에 또 선관위가 발표했던 거, 그 차이가 났던 거, 그 다음에 결과, 예, 그 구로구 차원에서 각통 분석을 해주셨더라고요. 예. 예, 예. 이걸 하시면서 일단 참관 활동, 그거에 대해서 대강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참관 활동했는지? 예. 네. 저희가 이번에는 그 황교안 후보 무소속 네. 참관인으로 신청을 해서 그 하루에 오전, 오후 한 명씩 두 명이 하던가 아니면 최대로 이제 네 명이 네. 들어가서 참관 예. 활동을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사전 투표. 네, 사전 투표.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표하러 오신 분이 네. 이제 투표함에 넣을 때, 투표지를 넣을 때 네. 그 바로 앞에서 개수기로 개수를 했습니다. 아, 개수기를 사셔가지고. 네. 네. 예. 바로. 바로 예, 앞에서 예, 투표지가 들어갈 때마다 하나씩. 네. 네. 확실하게 하셨군요. 네. 지금 이 표를 한번 보면 이게 지금 현재 구로구에 있는 동이죠. 네. 총 몇 개인가요? 16개 동입니다. 16개 동. 그러면은 이틀이니까 29일, 네, 30일 이렇게 하신 거고, 그러면 오전, 오후 이렇게 네. 각각 참관인, 네. 예, 그러면은 16개 동에 오전, 네. 오후 네. 하게 되면은 몇 명인가요? 보통 한 60명 정도가 아, 60명 정도가 참관인, 사전투표 참관인에 네네네. 봉사를 합니다. 네네. 60명 이상 하신 거겠죠? 네. 하루에 2명 이상인 것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럼 여기서 보면 29일 날 참관인이 센, 네. 그 사전투표자 수, 그 다음에 선관위가 이제 그 발행수라고 발표한 수, 요 차이. 예. 그러니까 차이가 이틀 동안 쭉 보니까 같은 게 이틀째, 예, 네 군데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다 차이가 있네요. 네네. 첫날 보니까 여기는 294명 차이가 나는데 3,015명을 개수했는데 선관위는 3,309명으로 발표를 했고 오류 1동이요. 네. 항동은 1,861명이라고 참관인은 개수를 했는데 선관인 2,102명, 241명이나 더 많이 늘어났네요. 네. 10%가 더 넘는 거네요. 네네. 예. 이렇게 해서 전체를 따져보니까, 예. 지금 몇 개가 차이 나는 거죠? 1790표가, 예. 네네. 1790표. 여기엔 2개 동은 또 빼셨네요. 네. 예, 1시간, 2시간 빠진 건 아예 예. 체크도 안 했는데 1790표. 이게 지금 선관위가 더 많이 네. 예, 발표한 거라는 네. 거죠. 네.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각 한 동에 약 100표 이상씩 네. 증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16개 동이니까. 예, 예. 우와. 자, 그러면 이거 보시고 나서는 어떠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전투표 행랑을 보관창고에 넣었는데, 네. 그것을 그 표가 그대로 있지 않는다. 그렇죠. 그대로 있지 않는다. 누군가 표를 집어넣거나 예. 아니면 전자 개표기를 통해서 증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음.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표를 지키자. 네. 변화되지 않게. 예. 그래서 선관위에 들어간 사전투표를 지킬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투표함 그거 보신 거죠. 투표함 보관소에 있는, 그러니까 사전투표함 보관실에 있는 투표함이 예. 예,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런 거 지난번 예. 시간에 말씀해 주신 그것도 하셨고, 그러니까 그거랑 좀 연결해서 보면 진짜 여기에서는 센 거와 네. 사람이 센 거와 네. 선관위가 발표한 게 한 동에 100표 이상 차이, 그러면 1,800표 정도 네. 차이가 나면 이거는 어쨌든 집어 넣어줘야지만 나중에 개표할 때 맞아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보관실에 있는 투표함에다가 그 수만큼 넣어야 되네요. 네. 네. 누군가 어. 외부에서 그렇죠. 들어와서 넣어야만이 예. 넣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걸 넣지 못하면 우리는 그 전자 개표기에서 네. 예, 이 숫자를 실제적으로는
100표가 적은데 100표가 많다라고 예, 전자개표기에서 증표할 필요가 있었던 예, 거죠. 그 숫자를 또 네. 예, 해야 네. 되고. 네. 사실 100표 얼마 안 되거든요. 한 다발이잖아요. 네, 네. 예. 네. 그거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일일이 진짜 세지 않는다면 중간에서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관을 못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구멍은 생길 수밖에 없네. 예. 참고로 개표장에 들어가면 네. 전자 그 분류기 네. 그게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렇죠. 눈으로 셀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거기서 그 증표되는 것은 사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중에 그 보관 기간 동안에 투표지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개표 그 분류기에서 증표되지 못하게 하는 네. 동영상을 찍거나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사 집계부에서 네. 진짜 맞는지 그걸 네. 확인하는 거 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참고로 예. 우리가 계수하는 게 네. 사람이 바로 앞에서 세지만 네. 또 6시간 동안 네. 세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한 30표 정도는 하루에 네, 네, 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네. 뭐 틀려도 뭐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쩔 때는 우리가 센 게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네, 네, 마이너스 6. 예,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나 여기 5, 6, 1동 보면 294표. 바로 앞에서 세는데 294표. 예. 둘째 날에는 173표가 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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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매번 틀린다면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틀째는 딱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여기는 어디예요? 구로 2동. 예. 그 다음에 구로 5동. 그 다음에 여기 제로로 있는 수궁동.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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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저기 차이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정확하게 셌다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틀째는 아마 세고 있는지를 알아서 여기에서는 조작을 못했을 수도 있다. 네. 네. 근데 첫날은 되게 많이 네. 차이가 나네요. 네. 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한번 세보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 네. 를 경험해 보면은 이게 네. 조작을 했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관하셨던 분들은. 예. 저희가 예전에 강서 보궐선거에 네네. 참관인으로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예. 거기서는 정식 참관인이 아닌 네. 뒤에서 예. 투표소 장에 못 들어가고 뒤에서 머리 네. 보고 셌어요. 네네. 첫째 날, 둘째 날. 네. 그때 차이가 30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만 열심히 개수해도 예. 차이가 30표인데 네. 바로 앞에서 투표함 앞에서 보면서 센 건 아, 30보다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돼서. 예. 맞아요. 강서구는 정말 거의 비슷했어요. 네, 사람 수하고 그 표수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그럼 걔네는 맞췄다는 거예요. 보궐선거기 때문에 사람 수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중국인이든 아니면 두 번 투표를 하게 했든 어쨌든 사람 수를 맞췄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은 사람이 했는데 그렇게 오차가 많이 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네요. 너무 이상하네요. 예, 이렇게 해서 투표자 수가 달라졌다. 예, 구로구에. 이렇게 예.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네네. 예, 관내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증표가 된다. 네. 1, 2차 약 2,000표. 네. 우리가 이틀을 이 두 동을 뺐기 때문에 약 네. 2,000표가 증표가 된다는 것을 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고척 이동해서 하셨나요? 예, 예. 예, 고척 이동해서 하셨을 때 보니까 그 동네 주민이 안 와서 네. 예. 그것도 이제 문제가 사전투표의 문제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예. 저희가 그 사전 투표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첫째 날 예. 그 6시에 가봤습니다. 네네. 투표소에 갔는데 보니까 관내 사전 투표에 네. 고척 이동뿐만 아니라 예. 그리고 전체도 관내로 세더라고요. 예, 그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예. 근데 본투표 때는 반드시 그 동네 그 투표소 해당 사람만 예. 하게 돼 있는데 사전 투표는 제가 고척 이동 투표소에 갔지만 네. 고척 1동이든 개봉동이든 다 와서 관내로 들어갔어요. 맞아요. 다시 말하면 그 관내 사전 투표소는 그 더 수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구로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와서 투표해도 되는 거예요. 투표에도 관내로 들어간다는 그렇죠. 거죠. 관내로. 네. 예. 그리고 저기 당일 투표 같은 경우에는 그 고척 이동도 투표구가 여러 개로 나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동 주민만 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민인지 아닌지 주민센터에 계신 동사무소 직원은 알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관내 사전 투표는 지금 16개 동에서 와서 투표해도 다 관내로 치기 때문에 네. 이게 동주민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네. 네. 예,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무장 해제를 시키는 네. 거예요. 네. 예,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네. 거거든요. 이게 본인 확인이나 이런 것도 되게 제대로 안 되는. 네. 근데 사전투표는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구멍을 뻥 뚫리게, 검증할 수 없게. 그래서 심지어는 인구수보다도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많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다른 동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투표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되죠. 네. 예. 사전투표, 그거, 명부도 없으면서. 예. 명부가 없으니까 확인도 안 되고. 네. 사실, 명부만 있으면요, 이렇게 센 거 확인하면 되거든요. 네. 네. 예. 근데 그것도 검증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네. 구로구 선관위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네네. 이번에 그 SK 그 해킹도 있었고 네네네. 또 모바일 신분증도 이게 또 사용하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히 그 통합 선거 명부를 비치해 달라 그 사전 투표 때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런 SK 해킹 사태가 있어서 모바일 신분증을 누가 가지고 와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 안 들어주더라고요. 안 들어주죠. 왜냐면 전국 거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로구 것만이라도 해달라. 그렇죠. 이제 네. 사전투표 그 관내는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관내보다 관내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관내 것만이라도 해달라. 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네. 근데 그 4일간에 먼저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데 그 4일간은 먼저 만들어 달라. 어차피 한 번 만들 테니까. 맞아요. 근데 그걸 안 해주더라고요. 안 하죠. 들통날까봐. 저희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네. 그 다음에 구로구만 가지고 이 대선 결과 득표수 분석하신 것 같은데 이것 좀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21대 대선 구로구를 한번 득표수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본투표에서 김문수 후보가 16개 모든 동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평균 12.5%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이겼습니다. 네. 그런데 관내 사전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이겼습니다. 44.2% 차이로. 그래서 관내 사전 투표에서 본 투표 대비 56.2%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랑 당일투표랑 네. 이 차이가 50% 이상 차이가 난다? 네. 야, 이건 우리 그거 통계 다 네. 그냥 통계학 없애야 되고, 예? 네. 이거 지금 뭐 여론조사 이런 거 다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며칠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이 정도로 난다는 건? 예, 만약에 본투표에서 12.5%로 김문수 후보가 이겼으면 예. 관내 사전 투표에서도 12.5%로 약 비슷하게 김문수 후보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44%를 이겼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이건 한 투표가 아니죠. 서로 다른 걸 네. 갖고 투표했을 때나 이렇게 나오고, 이건 솔직히 조금이라도 이 통계나 뭐 이렇게 여론조사나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죠. 특히 이게 뭐 한두 동이 아니라 16개 모든 동에서 이랬습니다. 16개 모든 동 네. 한번 볼까요? 네. 자, 일단 구체적으로 보면 음. 수공동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26.2% 이겼습니다. 네. 그러나 관내 사전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1.4% 이재명 후보가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67.6%의 차이가 와. 역전이 발생했어요. 역전이. 예. 네, 역전이. 자, 수공동에서 예, 그 항동을 볼까요? 항동. 항동은 김문수 후보가 6.2% 이재명 후보에게 이겼습니다. 네. 그러나 관내 수정 투표에서 52.5%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네. 6.2% 이겼는데 예. 그 관내 선정에서는 52.2%로 이재명 후보가 이겼다는 거는 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본투표가 더 많은데 여기 있는데 사전 투표가 이 거꾸로 해서 50%가 더 이긴다는 건 예. 이건 선거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같은 네. 선거가 아닌 네. 거죠, 이거. 네.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죠. 사실 이게 가능하다면, 이제 저희가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선관위가 그냥 명부 네. 이렇게 오픈해서 네. 거기 그 한동, 여기 항동 있잖아요. 항동에 있는 그
명부 네. 주고 이분들 예. 집집마다 가서 예. 당신 사전투표 했냐 안 했냐 예. 이것만 물어봐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거절하고 있어요. 네. 거부하고 있다고. 예. 검증도 안 하고. 예. 범인을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왜 떳떳하면 그거를 왜 검증 못 해줘요? 그러고 중에서 이렇게 수궁동이나 항동 한 동만 네. 한번 좀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한번. 그거를 사실은 국민들이 이렇게 불신을 한다면 한 번 하면 되거든요. 네. 그 신뢰를 네.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정부기관이 해야 될 역할인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고 저희는 계속 네.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예, 이렇게 해서 예, 오늘 구로구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 특징도 분석하시고 네. 예, 참관인 활동하시면서 또 경험하셨던 거 이게 네. 생생한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무리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그 사전 투표는 벌써 세팅이 돼 있습니다. 관내 그 사전 투표수를 증표해서 또 교체할 가능성이 있고 또 관내 그 사전 투표도 수를 임의적으로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게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선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이 선거를 계획하는 자의 손에 달려 있다. 그렇죠. 선거를 예. 계획하는 자, 우리 네네. 국민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멋진 후보를 내고 그 열심히 선거를 해도 네. 후보 지원을 하고 열심히 뛰어도 그분이 당선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선거를 계획하는 사람이 예. 지금 이렇게 당선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선거는 의미가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선관위를 제가 생각에는 해체를 해야 됩니다. 네. 해체를 하고 선거는 행정안전부에서 네. 맡고 네. 대신 감사도 국제감시단이 와서 네. 이것을 감사할 필요가 있다. 네. 그것을 정말 창피한, 어떻게다가 우리나라 이렇게 미개한 국가가 됐죠? 예? 스스로 어느 정도 네. 민주주의 국가로서 성숙한 수준이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왔다고 했는데, 이 선거 시스템을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미개하지 않죠. 이거 완전히 무슨 깽판, 야바이꾼, 뭐 이 사람들이 완전 우리나라를 망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48년도 예. 이제 재헌의회 네. 그래서 다시 처음에 생겼듯이 네.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야, 겁니다. 다시 예. 건국. 다시 그래서 선거를 네. 비록 좀 수치스럽지만 네. 국제 감시단의 선거하에 예. 다시 선거를 다시 해서 네. 다시 제2의 건국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려면은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21대 대통령 선거 이것이 무효로 판결이 나오면 제일 아주 깔끔하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소송 중인데요. 저희 하여튼 국민들과 당원들이 합쳐서 빨리 그 선거 무효 소송, 인용 판결을 해달라고 네. 그렇게 또, 촉구도 하고, 네. 또 그렇게 기간 내에 하지 않은 4.10 총선, 이거는 이미 180일 지났거든요. 이쪽에다도 신속 처리해달라. 그 다음에 딜레이된 법관에겐 징계해달라. 뭐 이러한 운동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그런 자유와 혁신에서는 이거 대법관들 압박하는 이 법률 투쟁도 할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 다른 트랙으로 같이 하면 좋겠네요. 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앞에 희망이 없어서 네. 이렇게 계속 침울할 게 아니라 네. 진실을 계속 말하면 네. 결국 정의가 이긴다. 맞아요. 그런 믿음으로 네. 또 우리가 직접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희망을 잃지 마시고 네. 끝까지 진실을 말하는 예. 우리가 돼서 승리하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부방대 활동을 통해서 행동을 해주시고 이렇게까지 분석해 주시고 또 공유해 주시고 확산해 주시고 하는 역할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이우희 목사님을 모시고 21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그 이상한 점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더욱 희망을 갖고 더 확산하는 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